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1일 경제뉴스. 1. 지난해 수출 10년 만에 첫 두 자릿수 10.3% 하락. 지난해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5,424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마이너스 13.9% 이후 10년 만입니다. 산업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수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삼성 반도체 공장 1분 정전 피해액은 수십억. 경기도 화성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 라인 일부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인 화성사업장에도 한때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이 1분 정도 중단됐습니다. 3. 진화한 AI 냉장고 LG 인스타뷰 신Q CES에서 첫 공개. LG전자는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냉장고 LG 인스타뷰 신Q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에서 공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CES 2020은 오는 7에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 LG전자는 CES 2020 확신상을 수상한 LG 인스타뷰 크래프트 아이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4. 삼성전자 2020년형 패밀리 허브 냉장고 CES에서 첫 선. 이번 패밀리 허브 신제품은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푸드 AI를 적용해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 제공, 내부 식재료, 자동인식, 더 간편해진 식료품, 온라인 주문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2020년형 패밀리 허브는 식재료 구매부터 보관, 식단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스마트한 냉장고로 진화했다면서 냉장고가 가족들, 일상의 중심으로 한층 더 깊숙이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국토부 5년간 화물차 휴게소, 공영차고지 42곳 확충.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 확충됩니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12개소, 공영차고지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화물차 휴게소 54개소,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6. 박정원 두산 회장, 초불확실성 시대 선제 대처.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2020년 10년사를 통해 주력 사업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극대화, 신사업의 본격 성장, 디지털 전환 성과의 사업화를 올해 목표로 지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두산은 124년 역사 속에서 온갖 변화에 맞서 도전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두산을 이뤘다라며 두산의 DNA에 있는 경험과 역량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2020년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7. 삼성전자 클래드 AK 화폐 인증 획득. AK 화폐는 지난 9월 AK 인증 기준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다른 회원사들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K 화폐는 AK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AK 시장에서 업계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AK 경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화폐는 AK 인증기기 확대,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 시장 확보, 업계 성장을 위한 AK 기술, 로드맵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 입찰 담합 LG 히다치, 효성림포 과징금 14억 부과. 일본산 데이터 저장 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LG 히다치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1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이 발주한 26건의 히타치 저장장치 구매, 설치 입찰 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에 합의한 LG 히다치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9. 저소득층 주거보조 확대 서울 4인 가구 월세 41만 5천 원까지 지원.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서민 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 44%에서 45%인 174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계 부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2019년 뉴욕 증시에 날았다. 3대 지수 20-30% 급등. S&P 500 지수는 작년 28.7% 올랐습니다. 연간 29.6%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35차례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해 약 35%나 올라 3대 지수 가운데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장주 가운데 하나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각각 85%와 55%가량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0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새해 첫날 현장 찾아 격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새해 첫날 SK 인천석유화학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행복 토크를 통해 행복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복 토크에서는 김준 총괄 사장, 최윤석 SK 인천석유화학 사장을 비롯한 SK 인천석유화학 구성원들이 함께 SK 이노베이션의 성장 전략인 그린 밸런스와 구성원 행복 추구 모두를 독하게 해내자는 다짐도 이뤄졌다고 회사는 덧붙였습니다. 12. 고가저가 아파트값 격차 9년여 만에 최대 주거 양극화 심화.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하위 20% 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 835만 원으로 그 전달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상위 20% 5분위 고가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 3,957만 원으로 11월 평균 가격보다 1,961만 원 상승했습니다. 13. 오늘부터 대형마트 포장용 테이프 제공 중단. 오늘 1일부터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집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오늘부터 종이 상자는 제공하되 포장용 테이프, 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제주도에서 대형마트 내 곳과 중형마트 6곳에서 종이상자 등을 채우자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 잡은 사례를 바탕으로 플라스틱끈이나 테이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4. 새해 첫날 반도체 수출권 문 달려간 산업장관. 성윤모 산업장관은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올해는 수출 분위기 전환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성 장관은 중국 천진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와 휴대폰, TV 부품 등 수출 화물의 통관, 선적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기술 자립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전문기업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15. 무역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확대 개편 싱크탱크 위상 강화. 한국무역협회가 국제무역연구원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무협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동향분석실, 신성장연구실, 전략시장연구실 등 3개실과 통상지원센터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통상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통상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겸임하게 됩니다. 무협은 FTA 종합지원센터 내 FTA 활용지원실과 FTA 원산지지원실의 명칭을 각각 FTA 활용정책실과 FTA 기업지원실로 변경하고 기능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16. 작년 물가 상승률 0.4% 역대 최저. 농축수산물과 유가 등이 하락한 영향이 컸는데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올해 5.7%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6%나 끌어내렸고 농축수산물도 1년 전과 비교해 1.7%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 금융소비자 보호카드 꺼낸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나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주요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양 기관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윤 원장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 트럼프 1월 15일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15일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년 1월 15일 중국과 포괄적인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할 것이라며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 SSG닷컴 새벽 배송 서울 전역 확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 쇼핑몰 SSG닷컴은 새해부터 새벽 배송 권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새해부터는 관공서나 학교 등 비주거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SSG닷컴의 새벽 배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SSG닷컴은 자동화 물류센터 회의를 지속해서 높여 2020년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하루 배송 가능 물량을 2만 건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 반도체 훈풍, LCD 반짝반 등 올해까지 쭉 이어질까?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액정 표시 장치 LCD의 가격의 끝없는 추락으로 활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업계엔 최근 LCD 가격의 반짝 반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이즈마켓은 12월 32인치 LCD 패널 가격이 전달보다 3.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1일 경제뉴스 끝.